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구 강의의 그 방법으로는 주로 한자 읽히기와 한문 문장 해독력에 관해서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문장 안에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하나씩 골라서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로 백성의 고통을 함께한 민중시인 두보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보시겠습니다. 부모 천년수 자손 만세영 애군 희도태 애국 원연풍. 첫 번째 연입니다. 부모 천년수 자손 만세영. 부모는 천년만년 장수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손은 만대의 영화를 누리라는 내용입니다. 자손의 입장에서 부모가 천년만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 천년수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손이 만대에 걸쳐서 영화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손을 대꾸로 했죠. 천년과 만세가 또 이제 대꾸가 되겠고요. 복 중에 수명복과 영화로울 영자를 이렇게 대꾸로 했지요. 애군 희도태 애국 원연풍.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가 태평하길 바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풍년들기를 원하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백성의 임금에 대한 사랑과 임금의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발할휘죠. 원자, 원할휘. 이렇게 대꾸를 한 것입니다.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도가 태평해지길 바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도가 태평하다. 이것은요, 국정 운행이 원만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가 왕이 됐든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중국 영화로 그 영웅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이제 요 문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시황 때의 배경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진시황이 이제 황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정말 그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진시황이 정말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진시황을 죽이는 것을 매번 이제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진시황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어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진시황을 죽이게 되면 또 천하가 얼마나 어지러워질까? 그렇게 되면 또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황제가 됐든 누가 왕이 됐든 누가 대통령이 됐든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누구 팔이 해가지고요, 우파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 문재인 파리를 해서 먹고 산다. 그리고 또 좌파에서는요, 그 북한이 계속 유지해야만 우리가 좌파 파리를 해서 먹고 산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은 아주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이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은요, 백성들은 임금을 아껴서라기보다도 도가 태평하기, 나라가 태평해지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소원이죠. 맨날 허구한 날 싸워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저 백성들은 하루하루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죠. 그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애국 원연풍,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풍년이 되길 원한다. 누가?
임금이요. 대통령이. 왕은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풍년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풍년이 들기를 바라죠.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뭐 말만 틀리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임금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 그저 백성들은 나라 좀 잘 운영해서 좀 태평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임금은 좀 경제가 좀 잘 돌아가서 백성들의 그 고통이 없고, 예,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 예,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정리해보죠. 부모 천년수 자손 만세영. 자식은 부모가 천년만년 장수하기를 바라고, 부모는 자손들이 만대에 걸쳐서 영화롭기를 바란다. 애군 희도태, 애국 원연풍. 임금을 아끼는 마음으로 세상의 도가 태평하기를 바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풍년 들기를 원하네. 국정 운영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처현 부과소 자효 부심관. 자효 쌍친락 가화 만사성. 처가 현명하면 지아비의 과실이 적어지고, 자손이 효도하면 아비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요 첫자를 보시면은요, 이 계집여변이 있죠.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흩날리고 있는 모양과 그 여자 머리카락에 손을 댄 모습을 상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여자의 머리에 손을 댈 수 있는 남자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를 외간 남자가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금기사항이었다고 하죠. 예, 지금도 뭐 남의 여자에게 머리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처라는 의미는 남자가 머리카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자는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신자이 실명이 된 노예의 신자예요. 노예와 같은,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손, 그리고 거기에 경제력과 있는, 이것이 현명할 현자의 유래라고 했지요. 예. 처가 현명해요. 무조건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육아는요, 주자의 논리를 아주 그대로 답습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중국에서는요, 이 육아에 대한 그 해석이 엄청 많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꼭 주자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주자스럽게 만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강항이 일본의 그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인데요. 일본에서 그 강항이 소개한 성리학을 보고 아주 매우 비판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오교 소라이라는 학자인데요. 너무 지나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굉장히 비판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처는 현명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하늘 같은 지아비, 이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남편 일이든 집안 일이든 언제든지 사건이 터지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어야죠. 그렇게 할 때 지아비의 잘못이 적어지는 거죠. 아내가 현명하니까 안 저질 수도 있지만 잘못을 저질러도요, 아주 아내가 싹 뒤처리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가 소예요. 남편의 잘못이 적은 거예요. 요즘은 정말 여건이 진짜 앞으로 얼마나 발전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남편의 잘못을, 허물을
옛날에는 누가 볼까, 누가 들을까, 그냥, 예, 그렇게 숨겨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또 너무 지나쳐서 문제였었는데요. TV를 보면은 아주 남편 흉을 보는 게 자랑이 됐죠. 예,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들의 웃음을, 끌어내는 건데, 남의 잘못을 보고 같이 하하호호 하는 것도 참, 예, 저도 보면 웃을 때 있죠. 근데, 왜 코믹한 내용 저렇게밖에 없을까? 예. 예, 요즘 목권으로 이제 진입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그야말로 가부장 시대 때에도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의 흉을 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무엇이 옳은지는 다 각자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예. 어쨌든 처가 현명하면 남편의 잘못이 적어진다. 또 거꾸로 남편이 현명하면 아내도 잘못이 적어지는 것이죠. 예. 예. 자효부심간. 예. 자식이 효도하면 아비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관자를 보시면요. 요 진면자에다가 요 안에 들어간 게 산양이에요. 산에 사는 양. 예, 집 안에서 산에 사는 양을 기른다. 그럼 얼마나 집이 넓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글의 뜻은 굉장히 큰 집, 넓은 집을 말할 때 요 글자를 관자를 썼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람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뜻으로 이제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효도를 하면 왜 아비의 마음이 느슨해질까? 넓어질까? 예. 더 심하게 말하면 편해질까?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여자들은요,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처자식에 대한 그 책임감, 의무감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집안을 끌고 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처자식은 내가 먹여 살린다. 라는 그런 의무감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즘의 여권 시대에는 이 남자들이 그 짐을 이제 그만 벗고 싶어서 그러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동안 너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그 지나친 어쩌면 좀 지나친 책임감, 의무감이 자식이 효도를 할 때 이제 내 어깨의 짐을 나눠서 들 자식이 있구나 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아내가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 그 아내에게 자신의 그 힘듦을 표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끝까지 잘난 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여자 앞에서는 예,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도 잘난 척 해야지 된다는 예, 어쨌든 그래서 자식이 효도를 하면 이 아버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이제 내가 내 짐을 너에게 줘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편안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생긴 것이죠. 이 문장도 또한 지극히 가부장적인 관념에서 나온 것이죠. 예, 남자 입장에서 처는 좀 현명했으면 좋겠고, 그죠? 예, 자식은 좀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처가 현명하면 잘못하지 않아. 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다 너 탓이야.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아비가 자식들한테 니들이 좀 잘하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니.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자효 쌍친락 가화 만사성. 예, 당연하죠. 자식이 효도를 하면 이 쌍친은 양친 부모죠. 예. 양친 부모가 즐겁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효도하는데 즐겁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죠. 니들이 효도하면 내가 편해지고 니들이 효도해봐. 우리가 얼마나 즐겁겠니? 하루하루가. 이런 식으로 은근히 계속 가리키죠.
자식에게 효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다 자식에게 효도받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다 포기하신 것 같아요. 니들이나 잘 살아. 그죠? 나 괴롭히지나 말어. 이러는 거죠. 그러는 반면에 이 자식들은 더 부모에게 기대는 것 같습니다. 예, 자식들을 너무 나약하게 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자식들이 다 해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부모가 다 자식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세상이 됐죠. 이렇게 자식이 효도를 해서 부모가 즐거워지면 당연하게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지는 거죠. 집안이 화목해지면 만사가 다 순순하게 풀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자식이 효도하지 않고 결국 부모와 갈라지게 되면은요, 예, 만사를 이룰 것도 없지요. 뭐 이룰 게 뭐가 있어요. 각각 사는데, 예. 예, 다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요. 예, 다 정도 문제고, 예, 어쨌든 이 집안이 다 핵가족화되고, 예, 지금 인구도 너무 많고 참, 예, 어쨌든 현명하게 지혜롭게 상황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가 청소립 억제 백일면 가빈 사현처 국난 사양상. 첫 번째 연 보시겠습니다. 사가 청소립 억제 백일면 집 생각하느라 맑은 밤에 서성이고 동생 생각에 대낮에 졸고 있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두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두보는요, 시대 당나라 때 사람이고요. 이 당나라는요, 중국의 그 위진 남북조 시대가 문화의 제1황금기 시대라면 당나라는 제2황금기 시대라고 불려져요. 그런 만큼 모든 그 문화들이 다 이 중국, 이 당나라에 유통이 되고 했기 때문에 예술 문화가 굉장히 아주 전성기를 이루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 두보, 이백, 왕유와 같은 아주 걸출한 그 시인으로부터 엄청난 그 시들이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이 나오게 되죠. 정말 당나라를 알려면 당나라의 시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가 굉장히 성했던 시대입니다. 두보는요, 시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두보가 시성인데에 비해서 이백은 시선이라고 하고요. 또 왕유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왜 두보를 시성이라고 했느냐면요. 이 두보는요, 이 성자가 말하듯이 성은 육아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두보는 시선, 도가적인 성향이고요. 왕유라는 사람은 시불, 불가적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시성이냐? 예. 그 두보의 시의 특징은요, 시사에 있다고 그랬어요. 뭐 시의 역사사라고 써서 뭐 시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 시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제로 쓴 시입니다. 이 시라면은요, 보통 팩트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보는요, 이 당시에 그 당현종 때의 그 부패 정치나 이 환관 정치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실을 묘사하면서 시로 표현했기 때문에 민중시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백성들, 인간과의 그 거리감이 다른 시인들보다 굉장히 가깝죠. 사회의 그 비리, 부패 이런 것을 다 시로 고발하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성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는 잠이라고 하고요. 호는 소릉이라고 하는데 이 고향이 소릉이에요. 그래서 소릉이라고 했고요. 두시이기 때문에 두 공부라고 했는데 이 공부는 이 공부원외랑이라는 그 벼슬을 말년에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공부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죠. 이백이나 그 왕유가 조금 이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시를 쓴 것에 비해서 두보는 굉장히 사회 시사적인 시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럼 그의 시를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사가 청소립 억제 백일면이라는 구절은요. 두보가 쓴 한별이라는 시에서 따온 것이에요. 제목이 말해주다시피 한스러운 이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어느 때 이제 집에 가니까 그 자식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굶어 죽은 것을 애통해하면서 또 쓴 시가 정말 참 한스럽죠. 이 두보가 생존했었던 때의 당나라는요. 현종 즉위할 때 태어났는데 굉장히 당나라 전성기 때였어요. 3대 왕조를 이제 거치는데 당현종 때 그 현종이 왕기비에게 빠져서 이제 안사의 난이 봉기되고 하면서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요 시는요, 이 사자성어로 이제 또 줄여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요 사자성어를 보시면 간운보월 그랬습니다. 볼간자에 구름운자, 걸을보, 달월이에요. 요 앞에 간운은 구름을 보다. 요것은 이 억제 백일면과 관련이 있어요. 이 잔디밭에 누워서 한때 잠깐 쉬면서 동생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동생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대낮에.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간운. 그래서 간운 하면은 동생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는 단어가 됐고요. 보월 하면은 달빛에 거닐다예요. 이것은 사가 청소립입니다. 집 생각하면서 맑은 달밤에 허원하게 휘영청 뜬 달빛 아래서 거닐다. 요 사자성어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가빈사현처 국난사양상 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지면 생각한다. 현처를.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생각한다. 어진 재상을. 이런 문장이죠. 빈자는요. 조개패가 돈을 말한다 그랬죠. 위에는 나눌 분이에요. 돈을 나누면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할 빈. 그 다음에 다 말씀드렸죠. 여기 그 다음에 국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어진 재상. 이게 볼상도 되지만 재상상자도 됩니다. 사가 청소립 억제 백일면. 두보의 시죠. 집 생각하느라 맑은 밤 달빛 아래 거닐고 구름 쳐다보며 동생 생각하다가 대낮에 잠이 들었네. 그래야 되나요? 가빈사현처 국난사양상.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가 생각이 나고, 그렇죠? 집안 가난해지면 어진 아내가 생각이 나고, 국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좋은 재상이 생각이 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